자, 이제 주관식, 수원수투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통은요, 주관식 문제가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3월 학평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14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 오히려 뭐 13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학생들이 버거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15번도 의외로 할 만했었죠. 주관식에서 4점짜리 문제를 풀 거예요. 20, 21, 22를 풀 텐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 20, 21, 22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14번 문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20번, 21번 이런 문제들은 최근 수능 트렌드를 잘 반영한 문제처럼 보이고요. 20번 문제가 최근 수능에 몇 차례 등장을 했던 수열을 거꾸로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최고난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A가 1에서부터 2 사이였을 때 A의 n 플러스 1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2배의 AN이거나 AN에서 2를 빼거나, 그러니까 AN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0이거나 양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A7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A1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수능 예전에 나왔던 최고난도 문제보다 쉬운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A1을 싹 다 구하세요가 평가원이나 수능의 최고난도 문항이야. 수열을 거꾸로 추론하는 문제죠. A7으로부터 A1을. 근데 이런 제한 조건 때문에 만족하는 A1이 하나밖에 없나 봐. 그래서 A1 곱하기 40을 구하세요. 이 문제입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A7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따라서 나오겠지. 자, A의 7을 통해서 A의 8을 구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음수이니까 위에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그냥 2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A7을 얻는 방법은 위에 걸 따라서 얻었으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요, 플러스 1이 되면 여기서 2를 빼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2AN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음수가 나오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을 통해서 구하면 2분의 1은 아래 걸 따라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7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6는 무조건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그럼 A5는요. 이때는 두 개 다 가능하죠. 3에서 2를 빼서 얘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3을 만드는 방법은 5에서 2를 빼면은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도 가능해요. 이것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음수인 경우는 뭐가 안 된다고요? 요걸 따라서 얘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야.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이걸 따라서. 그러니까 2분의 3에다가 2를 빼서 얘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7, 6, 5, 4, A4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하다 보면은 A1의 저 범위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뭐 또 해볼까요? 또? 이것도 두 가지로. 하나가 7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것이 됩니다. 오케이. 얘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2분의 1에다가 2를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2분의 3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 값은 두 가지 가능하죠. 2분의 7에서 2를 빼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6, 5, 4, 3까지 구했어요. 그냥 다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A2를 구합니다. 와, 이제 수가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구해도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잖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2를 뺄 수가 없어요.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했지만 이게 나오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좁혀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 값은 9에서 2를 빼서 구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7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를 통해서 얘를 얻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구하게 되는 값은 2분의 11에서 2를 빼서 얻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분의 7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4분의 5에서 2를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답인 거야. 이제 A1을 구하는 거야. A1. 근데 그 중에서 다 구할 필요 없이 2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11을 통해서 나오거나 마이너스 2분의 9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얘는 뭐 될 수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분의 5로도 안 되고 2분의 9로도 안 되고 이게 4분의 3에다가 2를 빼면은 4분의 3이 아닌가요? 4분의 7에다가 2를 빼면은 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하고 2 사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7이고요. 질문이 이게 A1이기 때문에 곱하기 40 하면은 70이 답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방법으로 풀어야지만이 최근 수능의 수열을 역으로 추론한 형태의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지루해 보이지. 막 다 구하니까. 근데 수열의 발견적 추론이거든요, 이 카테고리가. 수열의 발견적 추론은요, 점화식을 풀 때 이거를 예쁘게 푸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집어넣어. n에 1을 집어넣어. 결과가 나왔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2를 집어넣어. 세 번장이 나왔네? 다시 끄집어내서 세 번째를 구해. 네 번째를 구해. 다섯 번째를 구해.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능 문제가 나오고요. 따라서 직접 대입하고 하나씩 모두 구해서 나열하고 그 과정에서 규칙성의 논리를 구하는 게 수능 문제 출제 기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처럼 보이고요. 이런 방법도 있죠. 실제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하고 2 사이인 양수니까 A2는요. 반드시 A1-2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조금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A3를 구하면은요. 근데 이게 1하고 2 사이니까 빼고 나면 이 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걸 따라가네요.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 4-2A1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여전히 양수죠. 왜냐면 이게 1하고 2 사이니까. 그러면 A의 4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은 여기서 2를 빼니까 2-2A1이 됩니다. 그러면 A5를 구하게 되면요. 이제는 여기다가 1보다 큰 값이 음수잖아요. 그럼 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4A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양수죠.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는 2를 뺍니다. 그럼 A6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를 빼니까 4A1-6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지. 이게 양수인지 이게 뭐여서 A가 만약에 1.1이면 이 음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A7을 구하는 걸 두 개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요 값이 양수면 4A1-8이 되죠. 그래서 2를 뺀 거. 얘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한 12-8A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넘기면 8A1은 13이니까 A1은 8분의 13이 되는 거고요. 식 맞나요? 만약에 얘가 되면 넘기면은 A1은 4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위에 걸 따라가려면은 8분의 13이 되는데 여기서 위에 걸 따라가려면은 요 값이 음수일 때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8분의 13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4 곱하기 8분의 13이니까 2분의 13 마이너스 6이거든요. 이거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만약 4분의 7이면은요. 그렇죠? 4분의 7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7 빼기 6은 양수입니다. 거기서 아래 걸 따라가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7이 되는 거야. 아래 게 두 번째 풀이 방법 좀 더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쌤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에 29번, 30번, 15번 수준으로 수열의 추론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풀게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약간은 지루해 보이지만 이렇게 직접 다 구하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21번. 아이고,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21번. 자, 21번은 지수로그
함수인가? 아닌데 되게 이상한데? 왜냐면 앞에서 몇 번이었더라?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지?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앞에서 객관식에 나왔었잖아.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3절 또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지? 근데 지수로그 문제 같은데? 자,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상수 K에 대해서 좌표평면에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가조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 더하기 K를 만족합니다. 근데 그거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A, B를 지나는 거고요. 이거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은 당연히 B, A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Y는 4의 X 더하기 K 더하기 2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지수로그 함수에, 이거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3제 나왔잖아. 이게 또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되면은 수능의 출제 그 밸런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때까지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냥 지수로그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막 그래프를 그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래프 그래서 역함수 관계 문제인가 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 그냥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B는 뭐 로그 2에 A 더하기 2 더하기 K 이렇게. 이거는 B, A니까 B를 집어넣으면 4에 B 더하기 K 더하기 2는 A. 이걸 푸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모르는 문자가 A도 몰라, B도 몰라, K도 몰라, 식은 2개 있지만 모르는 문자가 3개나 있습니다.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냥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가 없는 거야. 모르는 문자는 3개,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 있겠지. 찾았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식이 근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일단은 잘 보니까 이거를 로그를 지수로 만들 수 있죠. 로그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지수 로그의 관계에 의해서 얘 넘기면 B 빼기 K는 로그 2의 A 더하기 2고요. 2의 B 빼기 K 승은 A 더하기 2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은 문자 A를 하나 소거를 해볼게요. A는 4의 B 빼기 K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지만 얘 넘기면은 2의 B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으로 이제 B나 K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쪽으로 좀 몰아 넣어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식은요. 4의 K제곱 곱하기 4의 B제곱 넘기시면 빼기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더하기 4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 오직 하나의 점이 존재한다는 뜻은 A, B가 오직 하나라는 뜻인 겁니다. A도 하나, B도 하나라는 뜻인 거야. K가 아니라 A도 하나, B도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B가 오직 only one이야. 알겠니? 그러면 2의 B제곱도 오직 하나. 이거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이 식은요. 4의 K제곱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에 T에 더하기 4는 0. 그리고 이게 오직 하나 있다는 뜻은 바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뜻인가? 라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풀면 답은 맞지만 엄밀하게는 중근으로 바로 푸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얘 t를 치환해서 t 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t 값이 전부 다 양수란 뜻인 거야, 이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근데 t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직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구하면은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양수죠. 4의 k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요. 곱 4의 k제곱분의 4,
알파, 베타도 양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방정식은 반드시 양의 실근 두 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실근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근이 돼야 되는 거야. 만족한 점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근인 게 맞지만 사실은 양음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의 4의 k제곱이 는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기면은요 16은 16의 마이너스 k제곱이 됩니다. 이게 넘긴 다음 양변을 4의 k제곱 나누게 되면은 16의 마이너스 k제곱은 16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를 구한 거야. 그럼 자,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거는 2의 1제곱이야. 이걸 푸는 겁니다. 어떻게 풉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은 d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고요. 따라서 이 값은 t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은 0이므로 t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b제곱이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얼마입니까? b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b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구하려면은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이게 a니까. 그렇죠? 그래서 b가 2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세제곱 빼기 2니까 a는 6이 되고요. 곱하니까 정답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계산량이 조금 많네요. 조금 많습니다. 뭐 됐고요. 22번 마지막으로 풀고 이제 공통과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의 22번을 보통 예를 들면요. 그 평가원 모의고사의 22번은 그 문제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발상이 있습니다. 매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한번 봐보세요.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보면은 그 22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발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개인적으로 요 22번은 약간은 독특하지만 뭐 수능처럼 막 유니크한 이런 느낌이 조금 덜해서 학생들 중에서 학습량이 충분한 학생들은 또 의외로 잘 푼 학생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낮을 겁니다. 왜? 보통 22번 딱 보는 순간 절레절레 풀지도 않고 스킵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학생들은 풀 수 있겠지만 보통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풀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근데 이번 3월 모의고사부터 교훈이 뭐냐면 15번 같은 문제가 평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겠습니다. 2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서 뭐 나와 있냐면은 x 절대값 gx가 인테그럴 2a부터 x까지 a-t의 ft dt가 된다. 자, 요 내용인데 우선 이런 수학적인 표현은 작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이 문제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황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은 gx가 no time으로 바로 빵 나오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량이 충분한 학생들은요. 이걸 보는 순간 no time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절대값 t dt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hx라고 있을게요. 이거. 질문.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답해 보세요.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선생님 인사이트 강의에서 엄청 설명을 많이 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또는 h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절대값 t가 이렇게 뾰족하게 미분이 불가능한 느낌이 들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현재 fx가 있어요. 이 fx를 미분해서 f'x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걸 구할 때는 당연히 문제에서 미분 가능 조건이 필요해. 그런데 이 fx를 통해서 대문자 fx, 그러니까 이 fx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에는 무슨 조건만 있으면 됩니까? 함수가 fx가 연속인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x가 연속만 되면 이 fx의 부정적분이 존재하고 당연히 정적분도 존재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은 뭐예요? 적분하는 과정의 역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식은요. 이 동그라미를 표현하는 게 연속입니까? 이 동그라미 표현한 게 미분 가능이 아니야. 이 동그라미를 표현한 게 이게 여러분 지금 절대값 t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미분 가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연속입니까? 연속입니다. 그러면 얘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미분 가능합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나 h'x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절대값 x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딱 골라봐라. 요겁니다.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개념 강의 잘 들었던 학생들은. 근데 처음 들었던 학생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냐? 이런 거야. 이 식을 미분하면은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 연속 조건이 나와 있잖아. 왜 나와 있겠니? 적분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식을 x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a-x의 fx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당연히 d의 dx를 한 값과 같겠죠. 알겠니? 근데 이거를 미분한 값이 뭔진 모르지만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절대값이 있는 x, gx의 함수가 언제나 미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미분 가능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런 식을 보면은요. 양변을 미분해서 구하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보너스 공식이 하나가 있잖아.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2a를 집어넣으면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a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여기다 2a를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양수 a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양수 a이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성립하는 거야? g2a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부터 이제 함수 gx를 예측할 수가 있죠. 함수 gx는 x-2a라는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x라는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요렇게 생긴 x 곱하기 절대값 g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보통 미분 가능 이야기를 할 때 연속 조건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가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가 더 있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얘도 절대값 안쪽에 있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거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 있지 않더라도 이 앞에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 구하는 게 원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풀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 강의에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면은 절대값인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함수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절대값 내부를 0을 만드는 값에서 값이 2a랑 0인데 2a일 때는 미분해봤자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0일 때에는 절대값 내부가 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함수의 곱의 미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쓰면 hx라고 놓으면 이걸 x 곱하기 hx라고 놓으면은
요걸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포함되는 게 x가 0일 때에는 요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다르잖아요. 그렇죠? 2a일 때는 절대값 안쪽을 미분한 값이 0이 되지만 0일 때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앞에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통째로 0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만 존재하면은 결국에는 정확히는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만 있어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x가 0이어도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노타임으로 얘를 보면서 이쪽이 x는 하나 있고 x 빼기 2a는 두 개가 있는 함수구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여기다가 x를 하나를 곱한 거에 여기 절대값을 씌운 것을 미분한 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둘로 쪼개지는 거죠. 자, 우선은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0일 때하고 2a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축에 접하는 함수에 관한 그래프를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양수입니다. 0보다 클 때는 얘가 x제곱의 x-2a의 제곱이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의 x-2a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x에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2x의 x-2a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전개해서 미분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합성함수 미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의 x-2a 그래서 여기를 x 2의 x의 x-2a로 묶어내시면 여기 식은요 x 빼기 2a가 남고 여기는 x가 남아서 결과적으로 2x 빼기 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4의 x의 x-a의 x-2a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식을 미분한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 미분해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지금 a-x의 fx를 구하는 거야. 얘가 뭐냐면은 4의 x의 x-a의 x-2a가 됩니다.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요렇게 없애면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4x의 x-2a가 됩니다.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여기가 부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똑같이 fx는 4x의 x-2a가 되는 거지요. 이로부터 우리가 fx를 알 수 있습니다. x축, y축. 이 그래프는 최고점에서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0보다 클 때는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됩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지날 수밖에 없죠. 이 점이 2a가 됩니다.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a일 때를 집어넣으시면은 a 집어넣으면은 4a 마이너스 a니까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4a 제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걸 뒤집은 그래프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fx인 거야. 와, 다 풀었어요. 자, 질문이 뭐냐면 이제 나 조건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나 조건. G합성 함수 fx가 능력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계수는 4개이다. 인데 우리가 알기로 이 G세모가 능력이 되는 값은 이미 알고 있죠. 0하고 2a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fx는 0을 만족하는 근과 fx는 2a를 만족하는 근이 2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4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방금 구했던 여기 찾는 거야. y는 0과 y는 fx의 교점이 2개입니다. 그러면 y는 2a와 y는 fx의 교점도 2개가 돼야 되므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2a가 되면은 되겠지요.
그러면 4a 제곱하고 2a가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예요? 4의 x의 x-1인 거예요, 이게.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4x의 x-1인 겁니다. 그래서 fx를 다 구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입니까? 1인 거야, 이 값은. a가 2분의 1이니까. 질문이 뭐예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2a부터 플러스 2a까지 fx dx. 뭐 약간 지루한 계산이네요. 예. 이 정도 했으면 좀 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식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지.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지.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4x를 적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식 외우고 있다.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의 최고차항 계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그냥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4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해서 구하면 뒤에 거는 3분의 2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앞에 걸 구하게 되면은 3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요. 0 대입하면 00이고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렇죠. 아래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끝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3분의 4 플러스 2 플러스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후반부 연산은 좀 그렇지만 초반부에 요거를 통해서 이 녹색 파트를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이 상황은 완전 새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작년 평가 모의고사에 하나는 절대값, 하나는 x가 곱해져 있는 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이 미분이 불가능해도 연속이기 때문에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한 것도 기출문제 있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